오늘은 그 임진왜란 7년 전쟁과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1592년부터 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전사할 때까지를 말하는데, 그 7년 동안에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자면은 그 대응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등일보에다가, 광주에 있는 무등일보에다가 임진왜란과 호남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글을 한 4년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하고 저기 이제 오늘 중앙경제사의 김희성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이렇게 책을 이제 3권을 이제 발간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호남 사람들 1권, 2권, 정유재란과 호남 사람들 이렇게 이제 3권을 했는데, 먼저 이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593년 7월 16일 날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하면은 자기 친구인 사헌부 지평 현덕승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덕승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보신을 하라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먹을거리를 몇 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편지입니다. 그래 놓고 뒤 말미에가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호남 국가지 보장,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시이 자길 태진 우한산도 이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호남 땅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곧바로 나라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산도로 진을 옮겨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산도로 진을 옮긴 겁니다. 1593년 7월 16일 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자기 친구한테라고 해서 왜 갑자기 호남 국가지 보장, 양무 호남 시무 국가란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임진왜란을 보시면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 1592년 4월 1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것은 1593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이 1년 한 3개월 동안에 하자면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전쟁이 여기서 다 하자면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13일 날 왜군이 부산에 도착했는데 4월 29일 날 이미 선조는 왜군들이 오기도 전에 개성으로 평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3일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왜군들이. 그리고 선조 임금은 6월 22일 날 요즘 같으면 신의주, 그때 당시는 의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요동으로 갈란다. 광해군 네가 나라 챙기고 나는 요동으로 건너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래서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았던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이라는 사람하고 윤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두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지됐건.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조선 8도 중에 7개 도가 이미 왜군들 수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함경도까지 왜군들이 말하자면 가등청까지 갔었거든요.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직 호남만, 요즘 같은 전라도만 왜군 수중에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수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육군하고 의병들이
지금은 금산이라는 데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전라도 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막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경명, 김천일 이런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이 의병이란 사람들이 임금을 보호하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강화도로 가고 금산으로 가다가 이제 전라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 그 뒤로 상당히 이제 전세가 좀 좋아져 가지고 1593년 1월 달에 명나라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가 개입을 했을 때 우리 뭐 3대첩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행주대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주대첩을 한번 보시면 이 행주대첩에서 그때 당시 권율 장군이었는데 이 권율 장군의 벼슬이 그때 당시 무엇인 줄 아신가요? 그때 당시 벼슬이 전라도 관찰사였지. 전라도 관찰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원주가 됐고요. 몇 달 후에 전라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주산성에서 하루 전투를 했는 행주산을 지켰는데 그에서 있었던 뭐냐면은 군인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승병들도 전라도에서 올라온 승병들입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진주성 싸움이 있습니다. 1차 진주성 싸움, 2차 진주성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진주성 싸움은 김시민 장군이 이제 1592년 10월 초에 이제 진주성을 지켰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드라마가 있다면 드라마의 주연은 김시민입니다. 근데 감독이 누구냐 하면은 학봉 김성일입니다. 김성일 씨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분이 진주성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 다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일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전라도에 있는 전라 자군, 전라 우군한테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경영이가 왔습니다. 또 물론 전라 자군에 있는 쪽에 또 같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진주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월 달쯤 되면은 이 일본 해군들이 고립이 되니까 서울에서 자진 철수를 합니다. 이 자진 철수를 할 때 고니시유키나가하고 명나라 이제 시민경위하고 이제 교섭을 하는데 교섭 조건이 엄청 재밌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왜군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부산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는 일본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왜군을 기습을 하려고 할 때 명나라 군대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부산까지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2차 진주성 싸움입니다. 이 2차 진주성 싸움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외교적으로 교섭을 합니다. 교섭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진주성 싸움을 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기고 나면은 호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2차 진주성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차 진주성 싸움은 159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썼던 것 한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인데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김성일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누나의 아들인 유복연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진수성을 꼭 지켜라. 만일 진수성을 못 지키면 호남이 무너진다. 호남과 진주와의 관계는 잇몸과 이빨과의 관계다. 숨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잇몸 관계다. 그렇게 하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군이 10만 명이나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때 작전 지휘권은 명나라한테 있습니다. 명나라는 진주성을 갖다가 비우라는 작전을 내립니다. 조선군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권유리도 왔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왔을 때 그냥 보고 가버립니다. 진주성을 또 버린 상태로 어차피 공성을 하라 그래 작전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고집스럽게도 전라도 의병을 했던 김천일이라는 사람이 또 고경명이라는 사람이 고경명의 아들이 고인우라는 사람이 전라도 의병들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켜야 된다는 하는 이유는 김성일이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진주가 무너지면 바로 옆에 광양이고 바로 순천이 오르니까 무너진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가버립니다. 심지어 곽재우마저 가버립니다. 곽재우도 내가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다고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킨 겁니다. 10만 명 대 6천 명이 싸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김천일, 서경애, 고종우 이런 의병들하고 그때 당시 최경애는 의병이지만은 경상 우병사 벼슬을 받았습니다. 의병장에 했는데 광군으로 벼슬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충청 병사를 했던 황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순천에 장윤이라는 사람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적 사람 6천 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주 목사는 누구냐 하면 서예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관군이죠. 근데 이 관군하고 의병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휘권은 서예원이가 놀라고 겁이 나고 벌벌벌 떠니까는 지휘권을 박탈해버리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래서 김천일이 그쪽 쪽에서 전부 다 차지해버립니다. 전라도 쪽에서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9일 동안을 싸웠습니다. 근데 6천 명하고 막 10만 명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과부족입니다. 중과부족으로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김천일, 최경애, 고종우가 진주성 족성로 거기에서 사배를 하고 난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는 최경애가 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가 소위 이제 삼장사 시라는 그런 시를 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군들이 광양을 쳐들어갑니다. 광양을 쳤는데 그때서 명나라 군대들이 이제 방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까지 오지도 못하고 광양 근처에 왔다가 다시 이제 경상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호남 땅은 무사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2차 신수성 싸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역사에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왜 논란이 많느냐 하면은 군율을 어겼잖아요. 명나라가 성 비우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김천일이 최경애 이런 사람들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을 받는데 그 유명한 증비를 거쳐 유성룡은 자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천일이 거느린 군사들은 모두 다 한양 백성들 중에서 포함한 자들이었다. 게다가 김천일 자신도 전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부터 서해안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진주 목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의견이 어긋나게 일소해서 명령이 통일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패한 것이다. 징비를 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항복이가 이제 지금 전쟁이 나서도요. 참 웃기는 것은 당파싸움합니다. 유성룡이는 동인입니다. 이항복이는 서인입니다. 이항복이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전쟁에서 호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왜 의미가 있었냐 하면은 군사를 징발할 수도 있고 군량을 징발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있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느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목사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나오고 선조수성실록에는 이렇게 나오고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진주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진주성을 가보면 진주성 안에 창렬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그 사당에 딱 들어가면 이 사당에 뭐냐면 중앙에 뭐냐면 사당이 있고 동제, 서제, 뭐 중앙에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쪽 구덩이에 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를 보신 분은 봤을 겁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국가 그때 당시 장군 소장할 때 그 방문했던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붙여놨습니다. 그 동제, 서제 이렇게 중앙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앙 사당에 7명의 시인이가 있습니다. 동쪽에도 동도 있고요. 그때 당시 임진왜란한테 걸렸던 사람들이 시인이가 있는데 거기에 김시민, 김천일, 황진, 최경애, 고정우, 장윤, 유복림 이렇게 7사람의 시인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복림이라는 사람이 김성일이 자기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렇게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천일 선생은 나주에 있는 나주의 정렬사라는 사당에 이제 모셔져 있는 분이거든요. 원래 나주 사람입니다. 진주 사람들이 나주를 방문합니다.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나주를 방문하면 나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나주 정렬사를 간답니다. 그럼 그 사당 안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맞아면 재배를 다 합니다. 이제 분양을 쫙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상하게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나주 정렬사를 가면 어이 볼 것 없네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진주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하자면은 이 김천일이라든지 호남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의저의 고향이라는 것을 챙겨주는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진주성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는 왜군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촉성로에서. 잔치 벌였던 것 중에 이제 농계가 나오죠. 농계가. 이제 의기 농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계가 이제 게아모라 로코스케라는 장수하고 술 한잔 같이 먹고 있다가 가락지 껴안고 이제 의암 바위에서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계가 지금도 이제 유명한데 광해군 때 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신, 효자, 연려 이런 사람들이 다 포상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요새 같은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그냥 전쟁이 나다니 이제 포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계는 포상 대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느냐? 간단합니다. 희생이니까. 희생은 사람도 아닙니다. 희생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면 양같이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상 명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농계 얘기를 유몽인이라는 사람은 광해군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광해군 비서실장처럼 글도 정리도 하고 기록도 한 사람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우야담이라는 책에다가 농계에 관련된 부분 하나 적어놨습니다. 농계는 뭐 기생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진주 사람들이 농계를 현창하는 사업을 쭉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농계가 이제 현창이 됐는데 문제는 한참 현종 때인가 이제 한 150년 한 200년 정도 뒤에 돼가지고 촉성로에서 있는 진주 남강에서 이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도장이 하나. 이 도장이 뭐냐 하면은 경상 우병사 최경의 관인입니다. 직입니다. 직인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최경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다 그 사장에 모시려면은 뭐 충렬공, 뭐 충민공, 뭐 중장공, 뭐 그렇게 충무공 그런 시호를 다 받잖아요. 시호가 없었습니다. 이제 받을 정도 표창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날 받습니다. 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다시 최경영에 대한 이제 재조명 사업을 합니다.
재조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영의정을 했던 뭐 김계로라는 분이 이제 시효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최경영은 이런 사람이고 특히 최경영의 소실인 농계는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농계가 그때부터 소실이 된 겁니다. 최경영 소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농계가 더 유명하죠. 선생님들도 최경영하고 농계하고 여기 들어보면 농계를 더 많이 최경영을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농계가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진주 사람들이 중에 어떤 분들이 조금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었느냐 하면은 그 일본 외장 중에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엄청 말하자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일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주를 와가지고 돈을 막 진주 사람들 알아서 그냥 말하자면 파티도 열고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계하고 게야무라 로쿠스케하고 영웅결의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영웅결의식이 뭐냐 그러면은 한일 화해, 한일 말하자면은 화합, 우리 요새 화합 좋아하잖아요. 한일 화부장으로서 그걸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주에 있는 말하자면 유지들이 또 일본까지 가고 대접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모셔놓은 이제 말하자면 개인 이런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가 지금 본부인 놔두고 그 옆에가 농계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그 절이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말 그대로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평가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계는 그 농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장수죠. 그 장수에 가면 농계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에가 게야무라 로쿠스케란 말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매장을 껴안고 해오고 또 농계가 태어난 사당이 아니라 태어난 곳이 있는데 저 아버지 무덤이 중종임금 무덤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 왜냐면 해놓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란 것은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만. 농계가 예. 최경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뭡니까? 최경의 경상 오변사라고 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네. 농계가 누구냐면 아까 지금 어디 장수요. 장수 부산가 힐링인가. 장수 현감을 했습니다. 현감. 네. 최경가 장수 현감을 했어요 옛날에. 네. 현감 시절에. 현감 시절에. 네네. 송사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가 아니라 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예. 근데 지 작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예. 그때 풍소에 됐는가. 네. 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농기를 팔아먹었어. 예. 노비로. 예. 자기가 부양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 어머니가 내가 노비가 아니요. 우리 그 시아중에 나를 팔아먹었어.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사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네. 그러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농계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쓰고 지 어머니는 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을 짐승 싸움까지 따라간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고 보다 그렇던데. 예.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실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분 이제 최경혜 선생은 원래 화순이거든요. 화순. 고향이 화순입니다. 최경혜 선생의 본관이 해주채씨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해주채씨 족보에 공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1970년인가 뭐 80년인가 그때 들어갔답니다.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에도. 정부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족보요? 소실인데. 소실에도 올렸답니다.
네, 상관없어요. 원래 안 올라가는 안 올리지. 안 원래는 안 올리죠. 올리는 거.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경애보다 농계는 100배 더 유명하다 그랬더니. 충전을 높이 사서 그때 이제 여권 신장이 된 거지. 이게 넘기니까. 근데 이제 이 최경애 선생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우리 전라도 의병은요. 전라도 의병 구조는 이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병은 그냥 우리 같으면 뭐 광주 의병이다, 뭐 광주 사람들이 다 모은 것이 의병 아닙니다. 우선에 자기 친척, 자기 형님 동생, 자기 뭐 처갓집, 외갓집 모으고 간호들 말하자면 집안에서 모이는 간호들 모이고 동네 사람. 사람들 모이고 평소에 술 잘 사주고 돈 밥 좀 사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모으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의병입니다. 그러지 뭐 지금 뭐 국회의원 나오듯이 그런 거 의병 아닙니다. 근데 이 최경의 집안은 자기 형님부터 삼형제가 다 의병을 했습니다. 최경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형님인 최영장이가 또 의병을 합니다. 자기 뭐 조카도 의병을 하고. 근데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를 가지면 광주에 가장 말하자면은 이름 있다는 문벌이랄까요, 족벌이랄까요, 하여튼 가문이라고 해야지. 가문을 뭐라 그럽니까? 기고박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선 기씨, 고겸은 고씨, 뭐 박상 박술의 박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겸의 집안도 이걸 보시면요, 고경명이는 자기가 의병장으로 갔지만 자기 큰아들인 고종우, 자기 둘째 아들인 고인우 이런 사람들이 의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둘째 아들이 금산적에서 죽었죠. 근데 고종우는 살아남아가지고 진중삼에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먼저 스스로 살신성인 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이제 대우를 받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원교로는 그 내용이 진주에 가면 기록이 있습니까? 이번 장군하고. 그건 그 기록이 그 진주 문화 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주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들을 쭉 냈습니다. 그 중에 논계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시중에 팝니다. 그 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네. 대단히 창피스러운 얘기. 창피스러운 얘기죠.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스러운 얘기죠. 근데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자체가.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제 (1994년부터) (96년까지는) 사실은 소강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국지전이나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둘이 외교전을 벌인 겁니다. 외교담판을. 근데 이게 말하자면 뭐 말을 이렇게 드리면 참 이러겠습니다. 약소국의 힘없는 사람 나라의 서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하고 일본이 담판을 했습니다. 외교를. 조선은 말하자면 그 담판에 뛰어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뛰어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연합군하고 저쪽하고 했지. 우리는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옵서버로 그냥 참석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명나라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조선 팔도 중에 4개를 떼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4개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는 안 죽었죠. 강원도나 제주도는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팔도 아니었습니다. 4개를 떼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 4개를 떼어달라는 그것이 끝까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 조건을 명나라는 일본한테 명시적으로 들어주는 쪽도 아니고 약간 사기를 쳤고, 왜냐면 심의경이가 고니시 유키나가도 또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된 것처럼 하다가 1996년 9월달쯤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뽀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뽀록이 난 상태에서 다시 쳐들어가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니시 비나가를 저는 죽이려고 했죠. 저희도 믿으시고 가만히 안 뒀겠어요? 그게 가신들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은. 왜 조선 팔도를 다 먹었는데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여동까지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이겼겠냐는 패인 분석을 한 겁니다. 못 이긴 분석을 했습니다.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수군입니다. 조선 수군. 특히 이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도였습니다. 조선 수군 얘기는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왜군이 1992년에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에 조선 수군에 대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왜군을 앞세워가지고 뭐 사량지 내변도 일으키고 뭔 내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외변을 쭉 일으켰습니다. 조금씩.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혀 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예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를 했는데 왜군이 판단을 잘못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여수에 부임해갖고 1년 2개월 동안에 저렇게 왜냐면 강력한 수군을 만들다는 그것은 판단해서 제외를 시켜버린 거죠. 이순신을 몰랐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두 번째는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다시 쓴 겁니다. 이순신 제거를 하라. 두 번째는 다음에 쳐들어갈 때는 전라도부터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얘기는요, 저희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양민은 학살하지 않은 것이 전쟁은 좀 도리 아닙니까? 전쟁도 도리가 있잖아요, 패턴이. 그런데 정의재란 때는 양민이고 뭐고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싹 죽이고 싹 죽어버리면은 어차피 나중에는 그 땅이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이토 히데요시가. 그래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순신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갖고 선조임금이 이순신 팽시키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겼죠. 그래서 조선수군 7천량 해전에서 싹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라도 다 들어와서 싹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한민 감독, 순천 사람이 김한민 감독이 만든 명랑 영화가 또 있듯이 기적 같은 명랑 해전이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만은 힘은 아니었다고 요즘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힘은 결국 전라도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이 올리가 만무하고 함경도 사람이 올리가 만무합니다. 평안도 사람은 오라 그래서도 안 왔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으도록 한 힘은 그만큼 전라도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순신은 전라도 사람 아니잖아. 그 사람 태어난 데는 서울이고, 저기, 뭐냐면은, 여갓집은 아산이고, 처갓집도 경상도고, 겨우 해본 거 있어봤자, 저기, 장인영감, 그 보성군수 하나 한 거, 방진이거든요? 보성군 하나밖에 한 거 없는데, 어떻게 이순신을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해?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요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자면 폐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전라도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라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개방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명랑해전이 있었고, 이게 지나고 나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대단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순천 외성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순천 외성 전투. 저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임진왜란을, 칠년 전쟁을 사람들이 한중일 국제전쟁이라고 하고요.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 말하자면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판이 바뀐 것은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때문에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많이 안 일어났다면
청나라의 누르와치가 저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방임을 해버렸거든요. 명나라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일어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무라이 시대에서 에도 막부 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에도 막부 시대는 간단합니다. 사무라이가요, 칼을 든 사무라이가 조선의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조선의 성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광 사람 강황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인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말하자면은 에다가 조선의 주자학을, 조선의 성리학을 가르쳐준 사람이 강황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일본 승려가 조선 성리학의 밝은 승려가 번역본 일본말로 쓴 사서 오경책을 같은 유학자들이 한 10몇 명이 같이 번역 작업을 한 겁니다. 함께 필사 작업을 한 겁니다. 필사 작업. 그래서 그 사람은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을 간단히 쓰고 필사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황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그때 옛날에 보면은 뭐 유인천이가 하는 맨날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판입니다. 이것도 엄청 웃기는 판인 것이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오주시라는 지가 있습니다. 오주시라는 이제 시코쿠나 그쪽에 있는 시인데요. 강황이 맨 먼저 끌려가가지고 도착한 데가 오주시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황선지 현창을 엄청 하면서 조선의 그 일본 유학을 그 우리한테 주장을 갖춰준 데다 해가지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참고서에도 2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2장짜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에 가보면 영광 중학교 초등학교에 사회과 부교조에 강황선생은 안 나옵니다. 영광 내산성원에 가서 강황선생 현창했다고 말하면 영광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서 공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했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1980년이 언제입니까? 5.18 날 때입니다. 이때 단양록이라는 MBC 드라마를 했습니다. 신봉승 선생이 만든 극작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해졌거든요. 요새 뭐 태양 후예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단양록이. 조용필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단양록 노래가 있으니까 조용필 노래가. 저 김보현 선생, 저 유튜브로 조용필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단양록.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데요. 그런데 지금 벌써 1980년이 그랬는데 2016년이 35년이 된 지금에 와서는 강황 선생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여기 다시 말하면 일본 같은데 맞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했지. 일본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작년에 일본에 있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그 강경태 총장이 하고 있는 무등공부방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화순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해서 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문 한 장 갖고 왔어요. 일본 신문을. 근데 거기에 강황 선생 관련해서 신문이 이런 신문 일면에 한 맞으면 조그만하게 낮긴 했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 뭐 조선의 강황 선생이 어쩌고저쩌고 들었어요? 김건 선생님 들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조용필 반향동 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지금 이낙연 지사님이 전라도남도 지사님이 작년 1년 동안 금년 2월 말에 3월 달에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작업이. 1년 동안 뭘 작업을 했느냐 하면은 임진왜란이 호남 사람들하고 영향이 가서 말하자면 끼치는 여러 가지 그 업적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그 정신을 승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했는데 포커스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들으십시오. 어떤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월 말인가 그 사업이 끝났거든요. 나름대로 순천대학교에서 했던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이것을 문화관광 사업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문화관광 사업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보십시오.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자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린제독의 말하자면은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장입니다. 근데 등자룡이가 어떤 사람이냐? 등소평이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는 등자룡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임진왜란때부터 말하자면 같이 우호관계했다. 그 등자룡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잘 만났을 때. 그 서울대학교 강의할 때도 등자룡 얘기를 하고 진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나라하고 관련해서 중국 상품을 팔아먹으려면 그런 거 팔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상품을 팔아먹으려면은 순천 외성인이 여기 뭐냐면 남해 해남 남해 그쪽에 많은 뭐냐면 경상도 외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순천 외성입니다. 그걸 잘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한국 같은 연애사람이 중국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 등자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진린이라고. 진리네. 그 진리 서이 훌륭한 해군 제독이죠. 등자령이냐 갑자기. 그거 내 보기에는 진리 인질하다 별로 잘 싸움도 잘한 거 아니다. 했더니 등자령 씨가 등수평이 손질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럼요. 항상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항상 후원이 잘 돼야 돼요. 이낙연 지사가 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책이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그 책을 세 권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최종편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포럼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 전수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그걸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게 오늘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할 때마다 조금만 한 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기억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옥과 골프장 합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강에 가면 거기에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무덤, 하나는 말 무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합강에서 살았던 분인데 지금 그 자손이 합강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소업소 배설하다 내려가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내놈들이 날 이렇게 할 때 우리 관할을 습격을 하자. 그러고 있으니까 웬일이냐면 그러거든. 우리 자네들 이럴 수는 관할 습격은 무슨 소린가? 우리가 외병을 막으러 가자.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귀합을 해갖고 외병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임진왜란때 최초로 만든 의병이랍니다. 육패로.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곽지우 씨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곽지우 씨도 한껏 빠르대요. 그분이 의병을 처리한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어디서 죽었냐면 금산전. 웅치? 금산전. 금산 웅치 전투에서가 금산. 예, 그분이 누가 그 내용을 다 기록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43일간의 기록인가 그래요 이게. 네. 그 이제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수하고 그게 그런 거 어떻게 남들이 모르는 거 발굴해서 이렇게 한시한시 말해주시는 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이제 이제 리얼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경명 의병장이 금산 전투에서 이제 싸웁니다. 근데 이분은 장군이 아닙니다. 그러죠. 글이나 쓰시고 있는 문사이거든요. 선비. 벼슬을 문관 벼슬했던 사람. 예. 근데 이제 전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평녀가 뒤에서 고경명이 어디 갔냐? 장군 어디 갔냐?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챙겨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말제비가, 옆에 있는 말제비가, 이 하인이 가시면 죽습니다. 죽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제비 손을 탁 쳐버립니다. 칼로. 그리고는 갔답니다. 가가지고는 보니까 비서실장 한 나와 이제 비서실장 한 분이 안영이라는 사람 비서실장 옆에 있고 공영명이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공영명이가 엎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위에 더 엎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평로, 공영명, 안영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육평로 장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하루 먼저 의병을 했고, 근데 이분이 사실 책사입니다. 이게 애꾸예요 또. 그리고 진사변설에서도 좀 못났습니다. 사실 얼굴이 못생겼대요. 애꾸인데다가 근데 엄청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금산 전투를 할 때 가장 의병하고 왜군하고 싸우면은 100점 100패고 말할 것도 없이 하니까 차라리 고지전으로 습격전으로 산등성에 올라가고 싸우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명색이 선비들이 무슨 위에 올라가서 하냐고 그래갖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스토리는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권율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권율 장군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네. 광주 목사도 하고 전라 네네. 관찰사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광주 목사를 했죠. 전라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권율 장군이 광주 목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우주 목사를 했습니다. 원래 권율은. 그러니까 권율 장군을 갖다가 등용해 준 사람이 선조임금이고. 의주면 저 북쪽이. 그렇죠. 우주 목사를 했고 우주 목사를 했을 당시에 이순신을 정읍현감에서 전라자수사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거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밑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주 목사를 한 이유는 혹시 위에서 쳐들어가 봐서 지금 막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권율 장군을 광주 목사로 발령을 낸 겁니다. 우주에서 광주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임금님한테 발령장 받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도 만나보시죠. 인사 안 하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권율이 자기 차이가 그때 당시 도성지 이항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광주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조께서 서울에 계신다. 그러니까 각 도마다 이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금을 갖다가 이제 보위해야 된다 한 이유로 전라도 군사들도 3만 명이 다 모아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이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임금님이 서울을 비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웠으면 개성으로 그 군대를 갖다 다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버린 겁니다. 잠깐 불풀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단이 나니까는 다시 한번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시 모아갖고 올라가갖고 용인에 가서 왜군한테 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용인서? 네, 용인 전투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광이라는 사람은 탄핵을 받아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율 장군은 그 이치 전투에서 이긴 바람에 전라도 관찰사가 됐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신 거죠. 예, 저희들 조금 더 이. 이거 수고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공고 와서 이 시간에. 아니, 강북 쪽에서 보이니까 근데